네,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김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80년째 그대로 묶여있는 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요. 둘째로는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운영 기준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립대의 경쟁력 저하,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고견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그 첫 번째 시작할 건데요. 고도 제한 완화 관련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 제한 지구란 건축법과 항공법 등에 의해 규정해 놓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말합니다. 주변에 공항이나 군부대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고도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와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김포공항 주변 지역인 강서구는 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 발전의 최대의 걸림돌로 꼽혀왔습니다. 경제적 재산 손실액은 약 59조 원으로 추정되는 상황. 지난 2015년 관련법이 개정되며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국토교통부는 국제 기준이 개정된 이후 완화 검토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아이카오의 장애물 제한 표면 개선 TF팀에서 개선안이 나와서 그것이 발효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2024년부터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국토부가 항공학적 검토 제도를 시행해 국제기준 개정 전에 고도 제한을 완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규제 풀기에 더 적극적입니다. 강서구에선 김포공항 근처 지역 고도 제한 완화를 약속했고 사실 10년 전에 시장할 때 이거 풀어드리지 못한 거 늘 죄송하고 답답했는데 이번에는 고도 제한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다고 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문제가 많다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과거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 아마 그동안 많은 노력하셨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고도 제한 완화시키시겠습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예, 의원님 준비하신 자료를 지금 미처 다 보질 못해서 다는 파악을 못했는데 직전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롯데 월드타워하고 그다음에 제주도 드림타워를 예로 드시면서 공항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고층 빌딩이 올라가는 게 가능한데 서울은 왜 그게 안 되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실 걸로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맞는 시각이신 것 같고요. 그때 현장에 방문해서 제가 들었던 걸 기억을 되살리면 이카오에서 벌써 한 2,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진도가 나감에 따라서 서울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도 화답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정말 1940년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거의 기준은 프로펠러 경비행기 기술의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제 기술도 많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계속 이제 국토부가 안 하니까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그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 고도 제한은 아이카오라고 하는 국제 민간 항공기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규정에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표준 꼭 지켜야 되는 거, 그리고 권고사항, 그리고 선택사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진입 표면 같은 경우 다시 말해서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죠. 하지만 권고사항에는 얼마든지 어떤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그 나라에 맞게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토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서구 예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서구는 김포공항의 수평 표면,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비행기가 상공에서 선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게 약 한 5.1km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수평 표면은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도 제한에 대한 그런 아주 재산적인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카오의 기준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고도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FAA 연방항공청의 항공학적 검토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카오 부속서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해서 고도 제한 다 완화시켜주고 있거든? 이라고 하는데 저희 나라만 그것이 권고사항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라든지 호주, 이탈리아 많은 나라들이 이 공고사항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 국토부 그리고 서울시 이렇게 소극적이고 검토위원회도 가동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귀찮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예, 동의합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국토부가 할 일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죠. 좋습니다. 서울시가 할 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 기억에는 지난번에 한번 풀었는데요. 서울시가 풀 수 있는 높이 제한은 풀었는데 이게 이중 규제다 보니까 정부 규제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도 서울시가 충분히 지금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네. 알려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현재 공항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면 이 강서구에서 파생되는 경제 효과는 생산 소득이 21조 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84만 명, 세입 증대 5조 원, 그리고 아파트 가치 상승액은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국내법도 2015년에 만들어놨습니다. 사실은 그거 필요도 없었는데도 말이죠. 어쨌든 그 2015년도에 국내법이 통과된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시민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이제 항공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내법에서 만들어 놓은 항공학적 검토에 따라서 고도 제한 완화할 수 있는데 그 항공학적 검토 기준 우리 다시 아이카오에서 이야기해 준 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기준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카오의 항공학적 검토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 서울시에 물어봐도 그리고 국토부에 물어봐도 기다려라. 그게 나와야 된다. 2015년부터 7년 동안 만들기로 했으니까 2022년 작년에서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 FAA 연방항공청에도 보면 지금 사이트인데요. 3개월에 1만 5천 건의 고도 제한을 이미 완화를 해줬고요. 이것을 연간으로 따져보니까 약 5만 건의 공항 고도 제한을 완화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다 뭐겠습니까? 너무 예전에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항공학적 검토를 했었을 때 안전에 문제가 거의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네다, 오사카, 후쿠오카 공항들이 비행 안전구역을 재조정해서 비행 안정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도시개발 이익을 병행하는 정책을 현재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은 타이페이시에 높이 501m의 타이페이 101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변에 600m 비행 안전구역을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안 됩니까? 왜 안 합니까?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에 있는 공항 고도 제한 어떻게 이미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 다 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뭐 국토부가 해야 될 것만 남았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서울시가 풀 건 풀었는데 이제 앞으로 국토부가,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가 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촉구를 하고 함께 노력을 하셔야죠. 그 작업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이 규정만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푼 사례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 드림타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았고요. 2020년도 12월 18일에 드디어 개장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제주지사로 있을 때 그걸 풀어서 건설한 사례입니다. 비행 안전구역에서 수평표면과 원축표면 이렇게 회전하는 그 반경이 5.1km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공항은 아무것도 그 지역에서는 안 돼, 46m밖에 안 돼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지금 생긴 제주 드림타워가 공항에서 2km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 제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69m, 38층짜리를 건축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공항은 여전히 45m입니다. 이유는 국토부가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할 건 다 했으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이러고만 있는 것입니다. 서울도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롯데월드타워죠. 자, 조종사들은 이야기했습니다. 555m의 초고층 빌딩, 비행안전 접근 경사 표면, 위험해, 비행안전 상당히 부담스러워, 안 돼 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공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2002년도 5월 10일에 적어도 FAA의 정밀기기 접근 절차에 저촉되면 안 돼 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민간공항도 아닙니다. 바로 군공항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항공법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그 거대한 555m 초고층 빌딩이 건축되었습니다. 이거의 내막을 좀 들어보니까 이명박 서울시장 때 이미 미국 FAA에 이 제2 롯데월드 건설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검토를 2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여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했습니다. 왜 김포가 안 되겠습니까?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반응을 받으셨나요? 그때는 제가 강서구 지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뭐 과거에는 무엇을 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시장님. 아니 지금 뭐 굉장히 아니 그게 아니라 공약하실 때 여러분들 제가 못 해드려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번에는 꼭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어떤 고민인지 여쭤봤더니 갑자기 웬 또 문재인 전 정부 탓을 하십니까? 그게 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과거라서요. 이미 다른 데는 됐는데 그러니까 왜 서울시는 안 되냐 이걸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드림타워나 롯데타워 할 때 이후로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전임 정부 때 국토부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는데 그걸 혹시 뭘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 이카오에서 의뢰를 해서 그러면은 검토안을 우리가 받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겠다. 그래서 드디어 작년에 올해 3월 달에 이카오에서 검토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6월 22일 날 공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네. 자, 이카오에서 온 이 검토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못 받으셨습니까? 네. 의원님 좀 이런 거는 뭘 하실지 미리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충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자료 올리신 것도 10분 전에 올리셨더라고요. 저희가 알 수 이거를 없죠. 미리 드리면 이카오 검토 결과 보고를 안 받은 걸 받게 됩니까? 그건 아니지만 제가 미리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부서 차원에서는 그건
받아가지고 알고 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충실하게 답변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 기존의 비행 안전 구역이 5.1km였는데 이것이 10.75km로 늘었습니다. 오히려 배로 늘었어요.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공항 고도 제한 내가 완화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카오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서울시가 아무것도 안 했구나. 아무 보고도 받지 못했고 그 무엇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 그동안에 계속 상임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좀 5번 발언 기회를 통해서 그렇고 아마 하셨으면 제가 좀 리마인드가 됐을 텐데요. 솔직히 그동안에 챙기진 못했습니다. 다시 챙기지 못한 불찰은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걸 챙길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이 됐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제가 오늘 이걸 어저께 오후에 오늘 이 주제로 질문하신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리고 아차 싶었어요. 아, 이거 내가 못 챙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하루 전에만 주셨어도 이거에 대한 진행 경과나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특히나 얼마 전에 저쪽 동북권 또 남산 부근 다시 말해서 도봉구 강북구나 중구에 대한 고도 제한은 다 풀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저를 살짝만 기특만 해줬어도 같이 챙길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강북구는 공항 고도 제한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높이 제한을 풀 때 네, 그건 같이 좀 다른 겁니다. 그건 항공법에 대한 거고 그건 이거는 그렇죠.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고도 제한을 푸는데 강서구 것도 같이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도 못 챙길 것도 제 불찰이긴 하지만 이런 거를 지난 1년 동안 같이 일을 하셨는데 진작에 기뜸을 해주셨으면 아차 하고 했어줄 사안이거든요. 저도 챙겼을 사안이거든요. 그 점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미리 못 챙겨서 네. 그 점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못 챙겼다. 제가 죄송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시계획국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그럼 도시계획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도시국장 조남준입니다. 네, 국장님. 지금 시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 좀 네. 미리 말해줬으면은 내가 충분히 보고를 받아서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자, 이카오에서 7년 동안 검토한 안 올 3월에 나왔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6월 28일 날 공개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의 검토한 김포공항 주변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마 각 부서별로 이제 주무부서들이 있는데 저희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부 1차관 산하의 도시정책이나 주택 쪽하고는 긴밀히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항공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국에 따로 협의가 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관 실국으로 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어느 실국으로 왔는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으로 사안에서 온 것은 아니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카오에 의한 항공법에 의한 고도 높이 제한과 국토법에 의한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이중으로 중첩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에 두 가지 법령에 의한 높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국토법에 의한 고도지구는 다 해제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남아 있는 항공법에 의한 높이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 저 사안과 관련돼서는 저희 도시계획국으로 협의가 따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어느 부서로 이제 협의가 왔는지 파악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어떤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보고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네. 저희가 챙겨야 됩니다. 저희 네네. 거니까. 국토부가 사실은 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토부에서 이제 협의 문서가 만약에 도시계획국으로 왔다라고 하면 저희도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인 토의를 했을 텐데 저희가 이제 국토부의 항공법에 의한
그 이제 서울시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공개 설명회 국토부가 진행했었을 때도 참석 안 하셨습니까? 네, 저희 따로 아마 도시계획에서 참석은 하지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시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6월 말에 그거를 보고 이 검토안 이거 안 되겠다. 정말 나라도 아이카오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서울시 특수사항 좀 들어줘라. 우리 공항 근처에 이처럼 많은 사람 100만 인구 살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의 중심이다. 이런 국제공항 또 어딨냐. 좀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죠. 첫째로는 그 수평 표면의 범위가 예전에는 5.1km였는데 지금 10.57로 확 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난처하다. 이거 좀 옛날처럼 줄여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게 수평 표면이 늘기는 했지만 그것이 평가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우리나라 되게 보수적이니까 그냥 평가하는 방안을 좀 알려줘.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진행하거든. 우리는 적극적으로 뭐 안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첫 번째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고요. 둘째로는 그 시행 기간이 지금 아이카오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번에 검토 받아서 2년 동안 유예하고 26년도에 아마 28년도에쯤 너희한테 적용이 될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빨리 진행 좀 하자. 이렇게 단축하는 시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제주 드림타워 이미 진행했잖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 김포공항도 된다고 네가 좀 얘기해줘. 원래 그거 되는 건데 그냥 다 안 된다고 이러고 있거든.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분야에 2001년 성남시 제2롯데월드 포스코 이런 고도 제한 완화를 함께 참여하신 최고의 그 전문가이신 신성환 박사님과 저와 우리 서울시 직원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 추경 예산에 2천만 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직접 아이카오에 가려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이 예산은 국토부 업무라서 편성할 수 없다고 거절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제가 좀 혼란스러운데요. 의원님이 아무리 이게 뭐 공무와 관계된 지역구 사정과 관계된 업무지만 외국 출장 가시려면 의회 예산을 가지고 가시는 게 원칙 아닐까요? 제가 가는 곳을 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전문가와 서울시 공무원이 가는 출장비를 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의회 예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이카오에 그 전문가들과 한번 방문을 해라 이렇게 차라리 요청하시면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럼 그걸 가능하는 출장비를 걸로. 달라 이렇게 하면 그건 조금 오히려 일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럼 방문하는 거는 가능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필요하면 뭐 그건 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가야죠. 가는 게 효율적이라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우리는 국토부에다 의견서를 보내야 됩니다. 이거 보내기 전에 좀 저희 의원들과 미리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죠.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 마련해서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시장님도 시간이 되신다면 10월에 이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기 전에 설득하기 위해서 혹시 같이 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게 왜 꼭 10월이라 해야 되나요? 10월 말까지 채약국들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그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기한이 10월 말이거든요. 아시다시피 10월 달에는 국정감사도 있고 굉장히 바쁜 달이라서 늘 10월 달에 뭘 잡는 거는 제가 저하는 바가 있는데 하여튼 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면 전문가나 또 이렇게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꼭 우리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자, 뭐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일처럼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다음 두 번째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민 주거 정책에 관한 것인데요. 자, 먼저 주민들이 만든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장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오래되고 잦은 보수들로 건물들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물며 잠을 자다가 이상해서 이불을 들추면 이상한 벌레들이 나옵니다. 골목길은 좁디 좁아서 불이 나도 소방차 진입도 못하고 주차 안으로 매일매일 고성이 오갑니다. 어른들도 다니기 무서운 골목길은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과 귀갓길이 매우 걱정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재개발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서울시에 이러한 동네가 아직도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원래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추진 중이던 곳까지만이라도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재개발 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잘 들어주시고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간절히 바랍니다. 꼭 역세권 시프트 하게 해주세요. 역세권 시프트 간절합니다. 역세권 시프트 꼭 하게 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시작. 오세훈 시장님, 선거 공약 지켜주십시오. 역세권 사업 추진하다 수억 원 빚더미에 잠을 못 잡니다. 꼭 공약 지켜주십시오. 운영기준 개준이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요? 피해를 보는 서민들만 있을 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운영기준 개정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지난 6월 30일 날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장기전체 주택사업, 역세권 시프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거 운영기준 갑자기 변경했습니다. 사전 예고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간 준비하고 있던 주민들 날벼락 맞았다고 하는데요, 시장님.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다 여쭙습니다. 사전 예고 왜 안 하셨어요? 이거 미리 좀 알려주시죠. 그랬더니 일부러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왜 일부러 그리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예, 지금 말씀대로 이런 조치를 했고요. 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리하게 구역 확대를 추진해서 운영 기준에서 정한 역세권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반 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고밀 개발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빈발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사업 취지에 맞는 적정 규모의 고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로구역 2개 정도 2만 제곱미터가 사업지 면적 상한 기준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돼서 개성을 하게 됐고요. 건축물의 상태가 양호한 지역이 편입되어 발생하는 사업 반대 등 갈등을 예방하고자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사업지에서 제외하도록 정했다고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저 시민 여러분께 의사진행과 관련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시민께서는 찬반을 표명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면적 범위가 상당히 축소가 됐죠.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 그랬는데 아니다. 맥시멈 3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그런데 사업주들은 5만, 8만, 10만 이렇게 굉장히 크게 사업을 준비해 왔었는데 이제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후도 요건이 강화됐다는 거죠. 30년 이상 건축물이 그전에는 30%였는데 이제는 60% 이상으로 강화가 돼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 사업 주민들이 완전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후도 요건 강화하는 것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나 봅니다. 세 번째는 사전 검토 신청 요건 강화인데요. 이것은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만 동의를 하면 됐는데 사실은 빌라 사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추가로 토지 면적 40% 이상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추가로 20m 이상 도로변의 대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 대로변 대지의 소유주들은 대부분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이제 사망 선고다, 이제 할 수 없다라고 울분을 토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 조치를 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1차 역세권이 준주거 지역까지 상향되는 등 사업 특성으로 인해서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다세대 연립 등에서 사업 추진 찬반이 혼재되어 있거나 도로변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사업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전 검토 신청 시 동의율 조건을 개정을 했다. 이게 그 설명이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잠시 시장님 잠시만요. 더 이상 발언을 하시면은 97조 3항에 따라 퇴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은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를 얻은 후에 2년 이내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 위반되지 않을 경우 실효되는 내용도 신설했다는 게 해당 부서의 설명이고요.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을 60%로 개정한 것도 맞고요. 하여튼 역세권 이 장기전세주택은 완화 용적률의 2분의 1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서 민간 참여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지나치게 편중됨에 따라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추진 세력 난립, 주민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운영기준을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은 우리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자, 잠시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분들은 소란을 일으키시는 분은 퇴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의서 진구 등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던 지역에서 제기되는 운영기준 재개정 또는 유예기간 부여를 수용할 경우에는 개정 운영기준의 적용 혼란, 이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 간의 갈등 심화 등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개정된 운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더 적합한 다른 정비 방식을 고려. 자, 사무처 직원들 퇴장시키세요. 퇴장시키세요. 자, 퇴장시키세요. 자, 네, 잘 들었습니다. 퇴장시켜 주세요. 자, 끝내지. 자, 퇴장을 시켜주세요. 지금 한 두 분이 너무 강력하게 발언하시는데요. 퇴장 이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을 더 듣고 싶으시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서 들으실 수 있어요. 밖에 TV 화면으로도. 정해합시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가 속개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가 속개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우 의원님, 남은 시간이 4분 36초인데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말이죠. 이 역세권 시프트 관련해서 올해 사업비가 총 얼마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역세권 시프트 관련해서요? 지금 장기 전세 역세권 시프트의 장기 전세주택 매입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84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4억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몇 개 가구 구입할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2003년도 표준 건축비 평당 745만 원, 20평 했었을 때 약 2억 정도로 하면은 총 42세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총 몇 세대 구입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예,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매입 예산 84억 가지고 현재 올해 몇 세대 구입하셨습니까? 올해 가구 매입 호수는 244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244호를 구입했습니까? 84억으로 그것을 살 수가 없는데요. 이게 나눠서 하니까 그렇답니다. 올해 244호 구입했습니까? 7차례에 나눠서 지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입한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이렇게 현재 올해 구입한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국장님이 그럼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물으셔야죠.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물어보시면서 미리 안 주시면 제가 무슨 수로 답변을 드리겠어요? 시장님. 네. 이거 지금 84억 올해 예산입니다. 네. 그리고 42가구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민들 농락한 겁니까? 농락하는 게 아니라 이 84억을 가지고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설명을 들어보세요.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가시면 아니 왜 언성을 이렇게 높이시든지요. 아무렇게나 운영 기준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정책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미리 예상을 다 했어야죠. 투기 세력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책을 만들었어야죠. 그런 것도 하나도 하지 않고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설명을 들어보시라니까요. 하십시오. 예, 주택정책시장 한병렬입니다. 올해 역세권 장기 전세 매입 예산은 84억으로 잡혀 있고요. 총 244호에 대해서 저희가 분납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때 20% 계약금을 주고요. 잔금까지 해서 7번에 나눠서 저희들이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244호는 그 공정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84억이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84억 예산을 잡아온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 내년에도 상당 부분 예산이 좀 추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호당 저희 매입 비용이 이제 규모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표준 건축비 쓰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745만 원인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약 한 380만 원 정도 내외 되고 가산비가 조금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2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 매입비용이 들고 84제곱미터 됐을 때는 약 2억 원까지 예산이 소요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지금까지 매입했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어, 1549호에 대해서 매입이 완료가 됐고 그 예산은 1766억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244호 이거 쉬프트 장기 전세 쉬프트 사업 구역 몇 개입니까? 저희 매입하고 있는 244호는 2개의 구역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있고요. 86호하고 158호가 각각 잡혀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준비를 하고 있는 구역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98개 구역에 대해서 지금 그 쉬프트 사업 98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있습니다. 2개 예산을 이렇게 그것도 그거의 일부를 배정해 놓고 이게 지금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사업하는 거 이거 맞습니까? 저희들 그 절차상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저희가 구역 지정 전에 사전 검토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을 거쳐서 입안 단계가 있고 입안을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 단계를 위해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거쳐서 구역 지정이 됩니다. 그 지정이 나고 나서 이제 이주가 되고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착공에서 20%가 진행이 돼야 저희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계약 시점은 실제로 그 사전 단계에서부터 계약 시점까지 가려면 한 4, 5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빠른 경우에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리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전 단계나 구역 지정 전 단계는 계약이 되려면 앞으로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당장 예산이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확정이 되고 나면은 4, 5, 5년부터 단계별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공사 기간이 보통 2년에서 길게는 3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그 분납을 7회에 걸쳐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소요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구역 98개 맞죠? 네, 지금 진행되고 지금 있는 게 98개입니다. 현재 올해 추진해서 그것도 일부 20%만 준 게 2개 구역 맞죠? 네, 올해 지금 계약돼 가지고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후에 어떠하든 운영 기준 변경은 사전 고지하고 유예 기간을 반드시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유예 기간을 다시 준비가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는 주시는 게 어떨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영 안 된다면 나름대로의 보상책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를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충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서 마지막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또 시민들이 나가는 걸 보니까 무척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지금까지 이제 드린 말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또 세계 수위의 도시로서 해결해 나가야 될 이런 것들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서울은 현재 사실은 이보다 더 심각하고 그리고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등과 등급화입니다. 거점 중심 개발과 승자 독식의 도시화는 서울의 화려한 발전과 그리고 깊은 그림자를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그리고 도심과 교외의 지대 차이로 이루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등급화는 작게는 서울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에 돌이키기 힘든 정말 갈등을 증대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만 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서울시의 핵심
가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개발 집중화로 이뤄낸 효익이 향후에 상박 어떤 이런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수도권 전체에 균분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의 적절한 가격에 장기 임대 주택을 건설하고 무분별한 상가 임대로 임대료가 많이 폭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제한을 하고 지역별로 등급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후 지역에 일자리를 보급하고 기반시설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도시 빈민을 줄이고 중산층을 늘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울시가 미래도시, 세계의 도시로 거듭나는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불평등의 정면으로 맞서는 서울 집값으로 등급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서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울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적극